안녕하세요. 생소나TV입니다. 오늘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제31회 민법 70번 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70번 문제는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 민법은 543조부터 553조까지 총 11개 조항에 걸쳐서 계약의 해지 해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 계약의 해지 해제는 채권편의 계약장 총칙절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조문이 많은데요.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해제건이 있다. 이행지체와 해제. 자, 이행지체인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자, 이행지체일 때는 최고를 해라. 자,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자, 정기행위와 해제. 정기행위란 그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는 거부를 이야기합니다. 자, 결혼식 날에 화환을 보내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사람은 결혼식 날에 화환을 보내줘야죠. 만약 결혼식이 지나고 난 후에 화환을 보내주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정기행위라고 하는데, 자, 정기행위인 경우에는 그때 일정한 시일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최고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행 불능이 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최고하지 않고. 자, 해제는 불가분성. 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해제와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자, 해제 효과 원상 회복 의무. 해제한 때에는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자, 반환할 금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인다. 자, 원상 회복 의무와 동시행 관계가 있다. 자, 해제 효과. 당사자 일방인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자, 해제권 행사 여부의 최고권. 이거는 이제 해제권 행사의 상대방이 해제권자에게 해제권 행사할 거예요라는 해제권 행사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를 하는 겁니다. 자,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을 소멸한다. 훼손동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자, 71번 계약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묻고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습니다. 551조 법률 조문의 내용이죠. 16회 58번 문제. 계약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자, 2번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더라도 이행기 도래 전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없다. X. 자, 원래는 이행 지체 때는 최고를 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채무자가 불이행의 의사를 명백히 밝힌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최고할 필요 없다. 이것도 법률 조문 내용이었죠. 자, 21회 80분 문제. 최고 없이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일단은 이행기 전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맞습니다. 자,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거는 이행 불능이죠. 자, 그래서 21회 80번 문제는 답이 1번이었네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도인 갑이 매수인 을에게 특정일까지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약속했는데 이행하지 아니한다. 이거는 이행 지체인 거죠. 이게 정기행위가 아닙니다. 특정일이 지나도 얼마든지 저당권 설정 등기에 말소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행 지체인 경우에는 최고를 해야 합니다. 최고를 해야 하는 경우. 임차인 갑이 을에게 전대하는 전대차 보전금의 중도금을 수수하면서 전대차 보전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갑이 담보물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했다. 이것도 이행지체죠. 이행지체인 경우에는 최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3번
이행 불능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채권자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자신의 거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맞습니다. 원래 동시행 항변권을 없애기 위해서는 나의 거부의 이행을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상대방의 거부가 이행 불능이 돼서 계약을 해지한다면 굳이 나의 거부를 이행을 제공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제22 71번 문제. 상대방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됐어요.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나의 그 잔대금 지급 의무가 동시행 관계가 있다고 해서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까? 아닙니다. X. 자, 4번. 일부 이행 불능의 경우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전부 해제가 가능하다. 자, 맞는 지문입니다. 똑같은 기출 지문을 찾을 수는 없었는데 28회 68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수량 지정 매매에 관한 하자 담보 책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내가 땅을 샀는데 면적 자체가 중요한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계약의 허가나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100평 이상이어야 된다. 자, 이런 경우인데 처음에는 100평이라고 샀는데 실측을 해보니까 막 90평인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원래 90평의 땅이다 하더라도 그 땅을 가지고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경우에 100평 이상이어야만 허가와 인가를 받는 경우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겠죠. 자, 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요 경우에서 이제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네요. 수량 지정 매매의 경우에는. 자, 그런데 아무튼 수량 지정 매매이든 뭐든 일부 이행 불능의 경우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전부 해제가 가능하다라는 이 지문은 옳은 지문이 됩니다. 5번.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이면 해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원으로부터 전원에게 해야 한다. 맞습니다. 이거 법률 조문을 묻고 있는 문제죠. 26회 69번. 계약의 상대방이 여럿인 경우 해제권자는 그 전원에 대하여 해제권을 행사해야 한다. 네, 맞는 지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